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재박 중2 1학기 평가 문제집으로 진행할 텐데 130쪽 독은 아름답다라는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게 이제 반어법, 역설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먼호일에서 반어법도 그렇고 이제 여기 역설법도 그렇고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또 뭐 해야 돼요? 반어, 역설이 쓰인 표현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만티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아마 그 단어 역설 예시 정리 파일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있는 예시 정도는 왜 반어법인지, 왜 역설법인지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설법의 정의부터 한번 써보자면 역설법이 뭐야, 역설법? 역설법이란 건 겉으로 보기에 어때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 모순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뭘 담고 있어? 그 속에 시적 진리를 담은 표현을 우리는 뭐라 해요? 역설법이란다. 그래서 겉보기엔 말도 안 돼 보인다는 거야.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표현을 쓴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겠죠? 그럼 우리 뭐라 한다? 역설법이라 한다는 거. 그럼 역설법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얘들아? 역설법은 이제 뭐 인상 깊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뭐 인상 깊게 전달할 수도 있고요. 인상 깊게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독자들에게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어? 뭐 참신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반어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반어법, 역설법은 둘 다 되게 어려운 표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어법, 역설법의 효과로 뜻을 명확하게 해준다 하면 맞아 틀려요? 이건 틀리다는 거. 뜻을 알기는 쉽진 않아 우리 독자들한테. 여러분들 어려워하잖아, 그치? 그만큼 인상 깊게 전달할 수 있어서 이 역설법을 사용하는 거다, 반어법을 사용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울 시는 이제 독은 안닿다는 시인데 제목부터 이제 역설법이 쓰였죠. 왜? 독은 먹으면 어때? 그래, 죽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아름답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이란 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게 아름답다, 긍정적이래. 그러면 우리가 겉보기에 말이 안 돼 보이잖아, 그치? 이런 거 우리 뭐라 한다고? 역설법이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독은 아름답다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였어요?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여러분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부모에 대한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어떻다? 아름답다. 그런 얘기를 전하고자 하는 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은 아름답다에서 이제 많이 나온 선지가 이 독이란 게 이제 부정적이다 했잖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했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런 작가의 참신한 시각, 뭐 참신한 관점이 드러난다. 참신한 관점. 이런 말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징 부분에 있는 것도 우리가 선지로 자주 나오는데 뭐 역설이 쓰인 건 당연히 여러분이 중요하지만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했다는 거 혹은 일상에서 여기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했다 이런 선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근데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게 이 보거가 있어서 조금 친구들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럼 보거 보려면 볼 수 있잖아, 그치? 뭐 보거집 뭐 여러분 동네에도 하나쯤은 있잖아, 그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들을 활용해서 이제 시를 잘 쓰셨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고 주제는 당연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 믿어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아름답다 이게 주제라는 거. 그럼 우리가 시로 가보면 자, 은행나무 열매에서 구린내가 난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밟으면 그 약간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구린내가 나잖아. 말 그대로 구린내가 나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린내라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뭐라 할 거야? 주의해 주세요. 구린내가 향기롭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 향기롭대, 긍정적이래. 그래서 여기서 어떤 표현이 쓰였다? 역설이 쓰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해 주세요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의해 달라고 하면은 약간 열매 밟지 마, 냄새 나니까 밟지 마 이런 식의 의미로 보통은 쓰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열매가 닫히니까 열매를 밟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해석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뭐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해석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우리가 구린내라니까 어떤 감각으로 느껴? 우리는 심상. 어떤 심상을 느껴? 후각적 심상으로 느끼겠죠. 그쵸? 그래서 후각적 심상이 사용됐다는 거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독은 안다 뜻에서 중요한 게 어느 시어가 이제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부모이고 어떤 게 자식이고 어떤 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인지 우리가 반드시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열매의 부모잖아, 그치? 그래서 은행나무가 부모, 그 다음에 열매가 은행나무에서 나오는 자식, 그다음에 구린내가 뭐야? 이 은행나무가 열매한테 구린내를 왜 준 거야, 얘들아? 열매를 보호하려고 그래야지 다른 동물들이 이 은행나무 열매를 피해갈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구린내라는 건 결국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 물려준 거죠. 그쵸? 그러니까 구린내라는 게 뭐를 의미한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이 구린내가 향기롭다가 가지고 있는 뭐야? 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어떻다? 아름답다. 이런 말을 전체적으로 사용까지 할 거예요. 계속 보면 밤토리 여물면서 밤송이가 따가워진다.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일단 밤토리란 건 그 밤송이 안에 그 알, 그거를 밤토리랍니다. 그냥 여기서 밤토리 자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밤송이는 여러분 자식이 아니에요.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밤송이는 밤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껍질이에요. 껍질. 그러니까 여기서 가시가 삐죽삐죽 솟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밤송이는 자식을 의미하는 시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자식을 의미하는 시어라고? 이 밤토리 자식을 의미하는 시어. 그래서 밤토리 여물면서 밤송이가 따가워진대요. 아, 우리가 어느 감각으로 느껴? 이제 촉각으로 느끼죠? 그러니까 어떤 심상? 촉각적 심상이다. 이런 말 할 수 있고. 근데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대. 가시가 왜 너그럽다는 거야? 가시란 걸 밤나무가 밤토리한테 왜 줬겠어? 이 어떤 천적들, 그런 다른 동물들한테 이제 보호하려고 준 거겠죠. 그쵸? 가시라는 것도 이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가시가 너그럽다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그럽다.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우리가 1년에서도 역설법 사용됐고, 2년에서도 역설법 사용됐죠? 그래서 1년부터 4년까지 계속 역설법이 반복될 거란 거. 그다음에 계속 보면, 자, 보거화를 먹으면 죽는다. 보거의 독이 보거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쌤이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쌤은 정말 보거를 그러니까 처음 먹은 사람은 뭐 죽었겠죠. 근데 옆에서 보거를 먹으면 죽는다는 걸 사람들이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보거를 계속 먹으려고 시도를 한 걸까? 난 그게 너무 궁금해요, 진짜. 또 우리가 우유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가 이제 암소의 젖을 빨아봤다는 거잖아, 그치? 난 그게 너무 충격적이야, 그런 걸 생각할수록. 어쨌든 딴 얘기였고요. 자, 보거를 먹으면 당연히 죽죠. 그쵸? 근데 보거의 독이 보거의 사랑이다. 이제 약간 감이 오시죠? 우리가 보거알한테 이 보거의 독을 준 거야. 그럼 보거는 부모고 보거알은 자식이고 보거의 독이 보거알에게 준 자식에게 준 부모의 사랑이겠죠? 왜? 독을 주면은 다른 애들이 막 못 먹잖아. 피해가잖아, 보거를. 그러니까 지키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보거의 사랑이다. 이런 게 부모의 사랑이다. 근데 독이 사랑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역설적 표현 쓰인 거고요. 자, 마지막에 보면 자식을 낳고 술을 끄는 친구가 있다.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끄는 친구가 이제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친구의 그 독한 마음, 우리가 독한 마음이라면 일반적으로 막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런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 왜? 이 술을 끄는 게 누구를 위해서야? 이 자식을 위해서기 때문에 이 독한 마음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고 여기서도 역설법이 쓰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1년부터 4년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비슷한 종류의 시어를 체크해달라 했어요, 여러분. 자식에 해당하는 건 은행나무 열매, 밤톨 보고할 자식. 부모는 은행나무, 밤나무, 보거, 친구. 밤나무는 이 시에서 뭐 직접적으로 시어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혹시 몰라서 그냥 써드리기만 했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구린내, 가시, 독한 마음, 이런 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다. 아, 그리고 맞아. 사연에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자, 여러분, 자식을 위해 술을 끄는 거는 화자일까? 화자가 아니에요. 화자가 아니라 화자의 친구가 술을 끊어서 그걸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 전체적으로
이 복은 아름답다에서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안 드러나?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적어둘게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화자 얘기 나오면 틀려요, 여러분. 화자의 친구가 이제 술을 끄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할 말이, 운율 형성 방식 쌤이 안 써놨나? 쏘리. 저 운율 형성 방식만 쓸게요. 우리가 머누일에서는 운율 형성 방식이 되게 중요한데, 보그나라는 뜻에서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를 배울 때는 우리가 운율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알아둬야겠죠? 그죠? 운율 형성 방식을 좀 쓰자면, 일단은 뭐가 반복돼?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됩니다.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어떻게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돼 얘들아? 뭐뭐가 다, 뭐뭐가 다, 뭐뭐가 다, 뭐뭐가 다 이런 문장 구조가 비슷하죠?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말을 쓰냐면 비슷한 뭐 동일한 시어가 반복된다. 어떤 게 반복돼요? 구린내, 구린내. 그다음에 밤톨, 밤송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보괄, 보고 이런 것들 비슷하거나 아니면 구린내 같은 건 동일하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면서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뭐 굳이 더 말하자면 우리가 다로 끝나고 있으니까 동일한 어미를 반복한다. 어미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말도 굳이 하자면 뭐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독은 아름답다였고 사실 독은 아름답다 내용 자체는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틀리면 바보예요. 이건 너무 심했나? 틀리면 바보까지는 아닌데 좀 바보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 했어? 여기서 밑줄 띡 그어놓고 뭐 여기 1, 2, 3, 4연 아무나 밑줄 띡 그어놓고 밑줄 친 표현과 같은 표현이 사용된 거는 하고 이제 다른 시들을 짜라라 주겠죠. 그쵸? 여러분이 끄중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쌤이 준 이제 반어 역설 예시 그 파일 잘 보고 좀 왜 반어인지 왜 역설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생하셨고 파이팅!